자, 보조 리더 역할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역할이 있어요. 이제 어떠냐면 집단 상담에서 그 집단원들의 패턴이 보여요. 그럴 때 이 보조 리더가 그거를 이렇게 좀 약간 직면을 해주거나 알게 해줘야 되는가, 이제 그러면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왜 고민이 되냐면, 집단 상담은 사실은 우리가 바깥의 인간관계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단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그 관계 패턴이 바깥에서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있는 패턴으로 축소가 되어진 거예요. 뭐 이 축소가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바깥에서 인간관계 하듯이 집단에서도 굉장히 해피적이고 굉장히 이제 별로 나서지 않고 그냥 이제 약간 있는 부분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바깥에서는 안 그러는데 회피적이고 뭐 하는데 말도 안 하는데 막 집단에 와서 막 날개를 치고 막 이제 완전 정반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축소판이라고 하면은 그 바깥의 인간관계에 비슷한 부분이 이건 가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리더로서 보잖아요. 가설인데, 아, 그럴 수 있겠다는데, 그거를 가설로만 둬요. 근데 이게 지금 집단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패턴을 알아차리기, 만약에 집단이라면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겠죠.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우리의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집단의 목적이 생명나무 이야기추로 집단 상담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 집단의 목적이 내 편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생명나무에 방해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차리고, 집단원들의 반영을 통해서, 리텔링을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생명나무와 접촉하게 해서 나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리더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굳이 이 집단에서 이것을 가져와야 되느냐,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단을 하다 보면은 집단원들이 그래요.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너무 이야기가 짧다. 모든 사람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해서 너무 막 아쉽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뭐 이제 아쉬운 점을 적어라.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또 뭐 집단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아쉬운 점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아쉽다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역동이 안 나와요. 이야기만 막 늘어났지. 그럼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집단에 역동이 안 일어난 것 같다 또 이래요. 아쉬운 점에. 그래서 모든 집단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 다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내가 뭘 아쉬웠는지를 이제 써보는 것과 안 써보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턴을 보는데 이럴 때 이제 패턴을 참여자가 자기의 패턴을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할 때는 상담자의 입장에서, 리더의 입장에서, 보조 리더 입장에서 저 사람의 이 패턴이 늘 똑같이 저런 건지 다른 사람이 된 건지, 이 사람이 계속 이 패턴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약간 인격장애 수준이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일 때는 혹 우리 A님께서 이런 패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지금 이 본인이 패턴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하고 나니까 어떠시냐 먼저를 물어봐야 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나를 항상 지금 여기에서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을 좀 집착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그리고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내가 막 질투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막 그 사람을 가만 안 두고 막 아주 그 사람이 질려서 떠나게끔 내가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외부 관계의 이야기로 자기가 그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봤을 때 그게 이제 상담자가 봤을 때 아, 이게 좀 더 이 기준에서 좀 많이 갔다 생각하면은 이걸 인식을 해서 내담자가, 그 참여자가, A가. 그럼 우리 A님은 그 부분을 인식하는 그 부분이 혹시 지금 이 집단에서 내가 누구하고 이 마음이 일어나느냐.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 내가 B에 대해서 쟤한테 관심이 있는데, 제가 나한테 관심을 안 갖고 이제 짝꿍인데 많이 이제 짝꿍에서 역동이 엄청 일어나요. 그래서 짝꿍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짝꿍이라는 건 애착이라는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짝꿍에서 거절도 해보고 또 뭐 이렇게 해보고 이런 이제 새로운 실험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짝꿍들이 자기하고 막 있지 않고 막 다른 짝꿍한테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재현되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짝꿍에서 역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 그러면 이 짝꿍에 대한 이 부분을 할 때 자기가 숨겼어요. 근데 이제 이 보조 리더가 질문을 하면은 아, 내가 사실은 짝꿍이 나한테 관심 안 두고 자꾸 쟤한테만 가서 막 있고 뭐 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나 사실 질투도 나고 너무 속상했어요.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본인의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패턴을 연결하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그걸 다루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나니까 어떠냐. 이게 나를 사실 불편하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그걸 또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의 부분들을.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격장애 수준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왜? 본인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본인의 불편감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장애는 뭔가요? 자아동조적이기 때문에 불편감을 자기는 몰라. 옆에 사람이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성격장애 수준은 아니네. 그걸 이제 상담자가 아, 당신이 성격장애가 아니다고 보조 리더가 그 라벨링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A님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지금 여기에서 집단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네요. 이런 본인에 대해서 좀 어떠신가요? 하고 본인이 계속 이걸 이제 통찰하도록 그 바깥의 패턴과 지금 집단에서 패턴을 연결하는 것들을 보조 리더가 반영해 주는 게 보조 리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짝꿍을 제가 할 때마다 이제 보조 리더가 역동을 일으킨다라는 측면에서 역동을 일으킨다는 게 뭐냐 그럴 때 막 일부러 막 싸움을 붙이고 막 암탉수탉을 막 싸우게 막 꼬끼어 막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역동을 일으킨다라는 게 이 집단의 프로그램 속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집단에서 보석의 기회예요. 보석을 팔 수 있고 강맥을 찾아가는 기회예요. 이 역동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근데 이 역동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조금 보조가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조의 가장 큰 역할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뭐냐.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이 부분이 느껴져. 아까 지금 아니 A가 자기 어렸을 때 심리적 고아라고 얘기하는데 B라는 것이 엄마 입장에서 아이고 어머니들이 다 그래. 그냥 나도 애들 봤는데 나도 우리 딸한테 그랬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어때요? 화가 나는 거야. 나는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다. 내가 느껴지잖아. 그럼 내가 느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조 리더 역할이에요. 느끼는 대로 얘기한다라는 게. 근데 그 느끼는데 머릿속에서 어때요? 저 사람이 위로해서 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아. 자, 집단에서 모두 피드백할 때 내가 저 사람 괴롭히려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 알아. 근데 우리가 그걸 놓쳐서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험하기 때문에 내가 놓친 말은 다시 주워와서 다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어때요? 그 말을 다시 이전의 지점에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시나요? 하고 수정의 기회를 주잖아. 그게 이제 여기서 리텔링, 오브 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 치료로 지금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인지 치료로 얘기하게 된다면 대안적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고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의 기회들을 만들도록 경험의 장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참여자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껴진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전체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이제 막 그 옆에 있는 짝꿍하고만 아니 앉아 있는 사람하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현장에 참여할 때는 그러면 그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딱 스탑 가져와야 돼요. 자, 우리 A님께서 지금 전체 집단의 얘기를 하는데 계속 옆에 그 앉아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고 전체 집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였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보이는 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보조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러든 말든 그냥 앉아갖고는 그냥 뭐 있으면 이거는 이제 보조의 직무유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머물러서 해야 되는 부분을 놓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조가 해야 되는 역할의 그 보고 듣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화상으로 이제 화상 집단 상담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짝꿍이 옆에 앉아 모두 다 이러잖아요. 현장에 와서는 하지만 근데 이제 화상으로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보조가 핸드폰을 모두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를 얘기해야 돼. 자, 오늘은 우리가 나에 대한 여행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밥도 차리지 마라 그러잖아. 그 한 개 안 먹는다고 가족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근데 막 집단하는데 막 요리를 하고 막 가족들을 챙기고 아니 나는 그래서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집단할 때. 그래서 저는 저를 팔아라 그래요. 아,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박사님이 이거 막 사인도 안 해주면 집단 또 들어가야 되면 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좀 오늘 밥 챙겨주면서 돈을 또 한 번 더 참여할까? 아니면 좀 오늘 그냥 건너뛰어서 시켜 먹고 그럴래요? 물어봐봐 가족들한테. 그래라 그래요.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야. 나에게 15시간을 이거 한다라는 게. 그래서 한 끼 밥 안 챙겨준다고 가족들이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시켜 먹는데 왜 이 나라 안 시켜 먹고 굳이 요리를 챙겨줘야 되는지 저는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딱 경계를 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 어때요? 식사 준비해 놓고 완전히 온전한 자기 시간으로 해라. 그래서 줌 켜놓고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 부분들을. 그거 자체가 내 삶에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 화상 상담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화상 상담하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 더 중요한 게 지금 있는 공간들이 보조는 시작할 때 환경을 재구성하는 거. 지금 혼자 공간인가요? 당연한데도 다시 확인해야 돼요. 보조가 처음 그거 전체 비밀 서약할 때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걸 하는데 개를 안고 15시간에 집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할 수만 있다면은 고양이하고 개가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집단원들이 고양이하고 개가 바깥에 게 더 불안한 거야. 왜? 이 고양이하고 개가 나의 애착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집단을 참여하는데 그 밑에다가 몰래 개를 데리고 집단을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문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지금 강아지가 너무 설사를 하고 아프고 이렇게 해서 얘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제가 데리고 강아지를 이렇게 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집단에 못 참여하죠.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요? 어텐션이. 강아지에 있는 거예요. 강아지에. 이런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가족들한테 좀 이렇게 이양을 하고 집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집단할 때 계속 이제 이렇게 들락달락 하면서 집단을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집중이 좀 안 되게. 그리고 집단을 하는데 전화를 하면서 어떤 통화를 하고 있는 것들이 감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보조 리더가 사실은 이제 환경으로 되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 전체 집단을 진행할 때, 화상으로 진행할 때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안 될 때 리더가 자꾸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보고 전체적인 항상 환경 전체적인 구성 이런 것도 사실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조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보조 역할.